아버지와 아들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의 숨겨진 진실. 과연 이 모든 갈등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왜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상처를 주는 걸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 이번 화는 이지혁의 새로운 시작과 그로 인해 더욱 깊어지는 인물들의 관계, 특히 아버지 이상철과의 격렬한 대립을 그리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능력 있는 건축가 이지혁과 그의 오랜 짝사랑 후배이자 동업자가 된 지은호, 그리고 은호를 키다리 아저씨처럼 지켜온 이지혁의 절친 박성재까지. 이 세 사람의 복잡한 감정선에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그리운 무거운 그림자가 더해지며 이야기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 파국 이후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과 술잔을 앞에 두고 격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가출과 귓가에 쌓였던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상철은 이지혁에게 나갈 때도 휙, 들어올 때도 휙이라며 야속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는지 그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화였죠. 하지만 이지혁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도망치듯 떠났으니까 제대로 나가려고 다시 돌아왔어요. 때가 되면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 말에 이상철은 더욱 분노하며 그럴 거면 뭐하러 기어들어와?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이지혁은 오히려 더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이 돌아온 이유가 가족 때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장남이니까요. 아버지 저한테는 할머니, 엄마가 있고 동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나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으세요. 오래 안 걸려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가족을 지키려는 이지혁의 의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폭발한 이상철은 너 앞으로 집안에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선언했고 이지혁 역시 아버지도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말자.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러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상철은 내가 참 자식을 잘못 키웠어라며 비통해했고 이지혁은 저도 아버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라며 상처를 주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지혁은 과거 유학을 포기해야 했던 일까지 꺼내며 제가 울면서 빌었을 때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유학비가 한두 푼이야 포기해라며 아버지의 선택을 부정했고 이상철은 내가 너한테 죄인처럼 그렇게 빌어야 되냐? 너도 자식 낳아봐 임마. 이 집안 가장은 나야. 누가 너한테 장남 노릇하라고 그랬어라며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쌓이고 쌓인 가치관과 자존심의 충돌이었던 겁니다. 한편 지은호의 집에서는 모처럼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 지강호와 어머니 정순이와 함께 과일을 먹던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호는 동생 지강호에게 너 궁금하지? 누나가 어떻게 입양됐는지라며 가족이니까 숨기지 말고 알아야 한다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3학년 때 혈액형 검사를 하다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장 엄마 정순이에게 나 주워왔냐고 물었을 때 엄마가 주워왔다고 했지라고 답했던 과거를 회상했는데요. 지강호는 누나 방황 좀 했겠다라며 걱정했지만 지은호는 오히려 안 했는데 실감이 안 났어. 너무 내 엄마 아빠고 너는 내 동생이니까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라며 지금의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아픔보다 이 가족의 딸로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순이는 지은호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늦가을이어서 좀 추웠는데 마당 구석 나무 그늘 아래 내가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 다른 애들은 다 햇볕에 나와서 노는데라며 지은호가 마치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딸 같았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따뜻한 가족 이야기는 지은호에게 또 다른 아픔을 불러왔습니다. 며칠 전 술에 취해 자신에게 어린 딸을 잃은 사연을 털어놓으며 오열했던 고성희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안겨 딸은 잃어서 내 가슴을 찢고 아들은 아파서 내 가슴을 찢는다고 통곡했었고 지은호는 그날의 슬픔을 회상하며 아들은 또 어디가 아픈 거야?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라며 울컥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고성이가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한 어머니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혁이 새로운 회사 사무실에 입주하는 날, 동업자인 지은호는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전에 카페였던 공간을 이지혁의 새로운 종합자재 회사 사무실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를 끝낸 지은호는 그의 대표실을 이지혁이 좋아하는 한옥 스타일로 분위기를 내꾸며 주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이 인테리어 할 때 쓰려고 모아뒀던 소품들로 이지혁의 사무실을 채워주며 원래 대표실 전체를 한옥 스타일로 하려고 하다가 그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분위기만 내는 거예요. 원래 한옥 좋아했잖아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이는 동업자로서 그리고 여전히 이지혁을 좋아하는 후배로서의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죠. 하지만 이지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이게 다 뭐야? 라며 복잡한 감정을 표출했고 지은호에게 너 왜 나한테 신경 써? 내가 왜 나한테? 너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한옥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지 말았어야 했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신경 쓰이게? 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지은호는 과거 이지혁이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인테리어 용품들을 사줬던 일을 언급하며 왜 난 해주면 안 돼요? 동업자인데라고 서운해했지만 이지혁은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사무실 오픈을 축하하러 온 박성재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박성재는 화가 나 밖으로 나온 절친 이지혁에게 지은호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라며 폭발하듯 박성재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이렇게 은호 신경 쓰면서 어떻게 키다리 아저씨 했냐? 몇 년을, 그 긴 시간을.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고백을 준비 중인 박성재에게 너희 아버지와 싸우는 힘, 키운다는 그 준비. 그거 언제 돼? 내일 돼? 모레 돼? 너 은호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몇 년을 어떻게 참아?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며 공격적으로 퍼부었습니다. 그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난 안 되니까. 나는 못 감추겠으니까. 은호 좋아하는 거 좋아진 거 못 참겠던데. 난 안 참아지던데. 지금 당장이라도 말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참아? 이지혁은 마침내 지은호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박성재에게 고백하고 말았는데요. 비혼주의자였던 그가, 일이 먼저였던 그가 지은호를 향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은호가 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너 은호 당장 데려가. 내가 어떻게 못하게 하라고라고 토해냈습니다. 이는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지를 깨닫고 그녀를 절친인 박성재에게 맡겨서라도 통제하고 싶었던 이지혁의 비겁하고도 간절한 외침이었죠. 한편 이지혁은 신사옥 계약과 함께 또 다른 거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종합자재 회사는 이미 KTX급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홈페이지와 어플까지 갖추고 투자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사업 성공을 아버지 이상철에게도 간접적으로 알렸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여동생 이수빈이 오빠의 회사 홈페이지와 어플, 그리고 종합자재 전시장 오픈 소식을 자랑스럽게 전하자 이상철은 야 지혁이 대단하지 않냐 사업 소질이 있었네라며 속으로 놀라워했습니다.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우습게 볼까봐 걱정하는 아버지의 복잡한 심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이지혁은 직원들을 모두 회의실에 모이게 한 뒤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바로 토탈 인테리어 자재 회사 AP그룹 인수였습니다. AP그룹이 매각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지혁은 그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그의 야망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 덩치를 어떻게 인수를 해요? 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지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제부터 방법을 찾아야죠. 사업을 하는 것이 마치 흥미진진한 게임처럼 느껴지는 듯 그의 표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마저 엿보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지혁의 친구 박성재는 경악했습니다. 이지혁을 찾아온 박성재는 대뜸 AP를 인수하고 싶다고. 너 미친놈이야? 라며 걱정스러운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AP그룹 인수는 이지혁이 종합자재 전시장 이후 염두에 두었던 다음 사업 단계였습니다. 인테리어에 필요한 전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는 것. 그것이 이지혁의 목표였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잔혹하리만큼 냉정한 제안을 던집니다. 너 빠지고 싶으면 투자 계약 해지해줄게. 돈도 돌려주고 라며 그가 투자했던 30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박성재는 이 순간 직감했습니다. 지혁이 너 지금 나한테 미안하구나. 이 말이 박성재의 내면을 관통했습니다. 전 시장에 투자한 박성재의 돈을 포기시키고 자신이 AP 인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 친구로서 미안함을 느끼는 이지혁의 진심을 읽어낸 겁니다. 박성재는 그런 이지혁의 눈빛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아휴 괴물 같은 놈. 뭐니 지금 눈빛을 봐. 반짝반짝이잖아. 이번 일도 신나냐? 이지혁의 광기 어린 투지와 성공에 대한 열망은 친구마저 감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결국 박성재는 이지혁을 돕기로 결정하고 실력 있는 M&A 자문사 파트너를 소개해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의 대화는 사업을 넘어 사랑의 영역으로 흘러갔습니다. AP 인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박성재는 갑자기 이지혁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은호 후배한테 바로 고백 안 하면 넌 고백할 거니? 이 질문은 이지혁을 향한 지은호의 짝사랑을 오랫동안 지켜봐 온 박성재의 불안과 질투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글쎄라고 답했다가 결국 더 이상 못 참아지면 말은 하겠지. 라며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이지혁의 단단했던 철학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의 동생 이지환은 박영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묻습니다. 오빠 내가 우리 집안보다 윗등급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왜 그렇게 화가 나? 이지환은 화가 아니라 안타까움이라고 라며 박영라를 걱정하지만 박영라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웹툰을 완성하겠다며 의지를 다집니다. 한편 지은호의 친모일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희는 지은호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고성희는 직접 정성 들여 싼 수제 도시락을 내밀며 지은호에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직접 도시락 쌌죠. 직접 만들면 어쨌든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지은호는 이런 따뜻한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식사 중 고성희는 지은호가 먼저 털어놓았던 입양 사실을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은호는 담담했습니다. 어쨌든 친부모님은 절 버렸고 절 키워주신 엄마 아빠가 제 진짜 부모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라며 자신을 버린 친부모에 대한 미련이 없음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속으로 얘 좀 봐라 라고 생각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며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혹시나 해서 경찰서에 DNA 등록해놨거든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을 텐데 혹시 모르잖아요. 불나기 전에 누가 데려갔을지도 모르지. 이 절절한 고백은 지은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성희는 아마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포기가 안 될 거야. 엄만 그래요 라며 친딸을 향한 모성애를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지은호는 심란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 결국 고성희의 진심을 이해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군요. 지은호의 친부모에 대한 미련 없는 단호함과 고성희의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다는 모성애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복잡한 감정으로 얽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의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고 AP 인수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박성재는 다시 한번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이지혁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고백 거절을 당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거절이 조건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지혁 선배가 제 고백을 거절했을 때 안 어울린다고 했거든요 라는 이지혁의 말이 이후 하늘건설 딸 정보아와의 계약 결혼으로 이어지자 지은호는 자신의 조건이 이지혁의 기준에 미달했다고 깊이 오해하게 된 겁니다. 사랑 없이도 그런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나 같은 조건은 어림도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일 수밖에. 지은호의 마음에는
이 오해가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거 아닌데 라고 운을 뗀 박성재는 이지혁이 말한 안 어울린다는 의미가 사실 이지혁 본인에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처럼 평범해서 지은호의 가족까지 챙겨줄 여력이 없는 남자나 박성재처럼 집안은 좋지만 까다로운 아버지를 가진 남자 모두 지은호에게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지혁이 진심으로 지은호를 아끼며 바라왔던 삶은 본인 능력 있고 은호네 집안까지 커버해줄 수 있는 남자. 진심으로 은호 사랑하는 따뜻하고 줏대 있는 남자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혈육처럼 아끼고 있었고 6년간 고단하게 살아온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삶을 살기를 바랐던 겁니다. 지은호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이지혁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는 내가 오해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라며 뒤늦은 후회와 함께 그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은 파혼 후 막노동판에서 이렇게 무너져서 살기 싫다는 투지로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아픈 사연까지 털어놓으며 널 배려할 여유가 없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오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해가 풀리자 두 사람의 관계는 급진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AP 인수를 위한 추가 투자까지 유치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은호가 인테리어 공사 고객에게서 소개팅 제안을 받은 겁니다. 고객의 조카는 변호사였고 지은호는 공사 후 소개팅에 나갈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이지혁의 감춰졌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소개팅을 해? 라며 크게 동요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결혼 생각이 있다고?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이지혁에게 지은호의 결혼 언급은 청천벽력과 같았을 겁니다. 지은호는 나 비혼주의 아니에요. 내가 결혼 안 한다고 말한 적 있었나? 라며 담담히 반문했습니다. 이지혁은 마치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처럼 아니 그 좋은 사람 맞아. 직업 말고 아는 것도 없잖아. 아니야 너 대학 때처럼 뭐 이상한 놈 만날까봐 그러지라며 지은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지혁은 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지은호에게서 예전에 자신을 향한 사랑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결국 이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며 그는 지은호의 소개팅을 막아섰습니다. 싫어. 가지 마라고 외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다가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네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나 너 잡아야겠다. 은호야. 사랑보다 이를 우선하며 스스로를 비혼주의자라 규정했던 남자 이지혁. 그리고 그의 매몰찬 거절에도 끝내 짝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지은호. 마침내 지혁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감정, 소유욕과 사랑을 인정하고 지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고백은 지은호를 향한 이지혁의 오랜 외사랑의 마침표인 동시에 두 사람이 함께 그려갈 새로운 화려한 날들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한편 지은호가 이지혁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박성재. 친구의 고백 앞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꿈꾸었던 키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영원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딸을 향한 모성애를 눈물로 호소했던 고성애. 그녀의 DNA 등록은 과연 지은호와의 충격적인 친모, 친딸 관계를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될까요? 결국 모든 오해가 풀린 지금 지혁과 은호, 성재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구독, 좋아요